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하고 그 경영학개론 14회죠. 꽤 길어졌어요. 같이 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거의 마지막 주자죠. 앞에 민법하고 지금 노동법하고 있고, 그죠? 사보가 마지막인가요? 그렇군요. 앞에 선생님들은 다들 나이스하고, 그죠? 여러분이 별로 기빨림을 느끼지 못해봤고, 그죠? 근데 이제 저랑 하면 기가 쭉쭉 빨리고, 그죠? 제발 그만 설명해. 나 이게 소화할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좀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첫날이니까 경영학개론이나 아니면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거라 다들 각오들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각오다라고 하는 게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원래 인간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민법 시작할 때는 미친 듯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결석도 좀 하고 싶고 복습도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건데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학개론 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뭐냐면 잘하면 물론 좋죠.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 공부는 제가 해보니까 수험 공부를 저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계속 강의를 하니까 수험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합격이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엉덩이 힘도 필요 없고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누가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겪느냐가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랑 경영학개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공부 방법을 조금 잘 습득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이제 강의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통해서 내용 정리도 잘하지만 앞으로 수험 공부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좀 달라요. 그걸 조금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을 좀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 소개와 관련한 것들은 강의 계획서에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경영학개론 이게 전면판이 좀 나와가지고 이번에 요 교재로 진행을 할 건데 보셨죠?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요 종합기본서예요. 그래서 기본 내용도 다 정리가 돼 있고 노무사기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하고 좀 난이도가 비슷한 이제 뭐가 있느냐 경영지도사나 아니면 가맹거래사 이 기출문제들까지 전부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까지 현재까지 모든 기출 다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는 불안하시잖아요. 40문제로 바뀌면서. 그리고 합격률도 작년에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좀 불안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많은 내용을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바쁠 겁니다. 기본이론 강의인데 좀 바쁠 거예요. 좀 할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건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은 보시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기본 내용 이해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본 내용 이해를 좀 할 거예요. 그럼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저는 좀 판서 많이 해요. 판서 통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책으로 돌아가서 밑줄 같이 치면서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이제 필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 요 순서대로만 가고 수업 시간에 잘만 따라와도 1회독, 2회독, 3회독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 여러분 또 혼자 보실 거잖아요. 그럼 벌써 4회독, 5회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독 수다라고 하는 거, 즉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앞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수험 공부는 뭐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나요? 제가 보니까 수험 공부는 제가 내린 정의는 뭐냐면 뭔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수험 공부요 열심히 하는 거요 막 이러는데 당연한 거고 수험 공부는 이제 제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그 공부가 수험 공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창의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본 내용을 잘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다음 이걸 잘 응용하는 이 세 가지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을 할 대상을 정해 놓으시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 걸로 완전히 체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수업 시간에 잘 따라와야지 3회독 하는 거고 혼자 복습하면서 이제 4회독, 5회독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 처음 봤을 때 몰랐던 게 두 번째 봤을 때 조금 보이고 세 번째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되고 네 번째 봤을 때 완전히 내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반복 회독을 통해서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복습을 하시는 방법 이런 거야 뭐 다들 그죠?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좀 뭐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민법 책 정리 잘했어요? 노동법은 어떻게 책 정리 잘했나요? 제가 책 정리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민법은 잘 이해하고 왔나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책 정리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다 알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메인 선생님들이 전부 다 10년 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막 눈 감고도 강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호 선생님 봐봐. 얼마나 전달력 좋으세요. 막 이해가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었을 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저희가 늘 강의를 반복 회독 대상으로 삼질 않고 저희의 반복 회독 대상은 책이에요. 그래서 강의로 쉽게 들었을 땐 이해가 되지만 내가 책으로 텍스트로 봤을 때 그게 쭉쭉쭉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책 정리 잘했어요? 책 정리가 뭐야 대체? 그치? 지금 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냈던 그 한 달의 시간이 너무 죄송해요. 그쵸? 너무 죄송해요. 제대로 못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처음부터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책을 누가 이렇게 정리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동차반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책 정리 매우 매우 잘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한테 약간 강제할 거예요. 책 정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막 뭐라 할 거예요. 왜 그런 펜을 쓰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형광펜 그거 뭐죠? 막 이러면서 그거 치우세요.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약간 그런 거 노터치 하길 원해요. 왜 거기까지 터치해요? 이러면 빨리 환불해야 된다. 그렇죠? 나랑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좀 계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그건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설득이 되신다면 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고 설득이 안 된다. 그럼 끝까지 그냥 개기는 거지 뭐. 그렇죠?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요. 지금 여기 월화. 그렇죠? 이때 이제 휴강이에요. 제가 7월 달에 개강을 할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8월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일정을 바꿀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때 휴강이 잡혀 있고 그럼 한 번 이제 강의는 요때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오후로. 그래서 종강날은 무조건 8월 30일에 맞출 생각인데 오후에 이제 기범쌤은 아마 종강 해주실 것 같아요. 겁나 쪼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보강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아마 나가고 계실 것 같고 다른 노동법 선생님이 아마 이때 겹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학원에서 뭐 강의를 동영상으로 열어주시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됐죠? 근데 어쨌든 이날 다 종강을 할 거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정도 얘기하고 저희가 경영학개론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이 과목 자체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쵸? 어떻게 앞에 선생님들 이런 거 쓰신 선생님 있나요? 없죠. 그치? 내가 가장 MZ스러워. 그지? MZ는 아니지만, 그죠? MZ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내가 가장 MZ스럽다. 아무도 이걸 쓸 줄 모른다. 그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는 뭐냐면, 저희가 시험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4년도 올해부터 변경된 시험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 전에는 어떻게 실시가 됐었냐면, 과목별 문항수가 25문제였어요. 25문항이었고 이 네 가지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냐면 하나의 교시에 총 125분 동안 그 5과목을 한꺼번에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25문항이고 한꺼번에 풀었고 이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25문제밖에 안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늘 내던 거를 내고 뭐 딥하게 낼 수가 없어. 25문제밖에 못 내니까 뭐 진짜 꼼꼼하게 뭐 어디 저희 구석탱이에 있는 뭐 이런 판례까지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실제로 합격률이 이제 40% 후반대였어요. 그죠? 40%뭐 많이 나올 때는 뭐 49에서 50까지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기형적인 구조이긴 합니다. 어떤 전문직 시험도 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50% 가까이 되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1차를 다 합격을 시켜놓고 막상 2차 시험의 합격률은 굉장히 낮죠. 10대 1이 넘어가 버리니까 경쟁률이 한 해에 한 300명 뽑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겠죠? 응시생은 한 5,000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 많이 기형적인 구조였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단이나 노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게 1차에서부터 좀 거르자주의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1차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합격률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2차 응시생 숫자를 장기적으로 줄이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돼요? 1교시, 2교시 두 교시로 나누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 저희가 보고 있는 요 경영학개론이다라고 하는 건 민법과 사회보험법하고 함께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총 120분이에요. 자, 그리고 과목별 문항도 40문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경영학개론만 놓고 보면 기출문제만 풀고 가셔도 거의 다 뭐 60점 그냥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40문제로 문항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출문제만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이 아닌 영역들, 기출 문제가 아닌 영역들이 이제 출제 대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출이 되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문제의 형식이나 양식에 있어서 난이도를 올리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짜잔, 그죠? 합격률이 22%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경영학개론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잘 봤어요, 다들. 경영학개론은 생각보다. 물론 망한 사람도 있죠. 그죠? 어디에 가나 이제 스토리든 다 있다. 그죠? 어쨌든 망한 사람은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들 뭐 처음 이제 이런 양식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한데 학원에서 만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선생님들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올해는 시험 제도가 바뀌고 어려울 거다. 어렵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리큘럼을 막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막판 특강만 듣고, 우리 학원 유명한 게 4데이즈 특강이잖아. 그치? 그것만 딱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죠? 그쵸. 저 죄송한데, 그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풀 강의 다 듣고, 그 다음에 4데이즈까지 다 그냥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문제 없이 다 고득점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분석만 하는 거야. 뭐가 나올까? 문제 양식이 어떻게 바뀔까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합격률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에 쫄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어떻게든 점수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어떡하긴요. 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도 저희 강의는, 원래 기존에도 제 강의는 문풀 강의에서 노무사, 가맹거래사,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이 기출문제들 다 풀어줬기 때문에 기출만 풀지를 않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까지 거의 다 풀어서 보통 막 나가면 애들이 막 80 몇 점 받고 막 92점 받고 막 이러고 왔었어요. 5문제 출제되던 시기에. 근데 이번에도 거의 그냥 다름없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했냐면 다들 잘 본 친구들 잘 보고 나왔어. 80점 넘게 받고 온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는 크게 커리큘럼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좀 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1년간 1차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좀 전체 커리큘럼 좀 봐야 돼요. 빅피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진행이 되지, 그냥 막 오늘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하는데 바쁘게 막 따라가시다 보면 나중 가서 좀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2차 준비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조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내가 뭘 한다, 3개월 뒤엔 뭘 해야 된다, 이걸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여름에는 기본 강의를 실시를 하죠. 그러면 이 기본 강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 내용 정리를 하고 노무사 기출 플러스, 작년에는 노무사 기출까지만 풀었어요. 그 다음에 문풀로 넘어오라고 했었지. 근데 또 문풀로 안 와요. 그치?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노무사 기출,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까지 작년에는 문풀 강의나 이런 데서 해줬던 거를 싹 다 여기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회차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회차도 늘고 책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을 임박해가지고 양을 늘리면 안 되거든요. 고시 공부는. 그래서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이 가장 멀리 남아져 있는 요 시기에 최대한 많이 정리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다 종합반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9월에 GS 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쵸? 보통은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9월부터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 시기에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 책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책 정리 좀 잘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요 겨울에 딱 다시 1차 문풀 강의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 복습하고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이때는 최대한 요렇게 정리를 해서 책 정리를 조금 잘 해 놓는 걸로 목표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2차 준비, 9월부터 12월까지 2차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겨울에 기본 강의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는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고 12회로 잡아놨지만 뭐 10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하냐면 주요 테마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더 줄인 거. 진짜로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집으로 이제 별도로 좀 더
압축 강의를 할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1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 강의 듣고 나서 문풀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럼 문풀로 와서는 이제 뭐 하냐면, 문풀에서는 저희가 진도별 모의고사를 쳐요. 그럼 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뭘 하냐면, 일단 이 시기쯤 되면은 보통 가맹거래사나 경영지도사가 어느 정도 다 시험이 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4년도 기출문제 다 풀었잖아.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CPA, 회계사 문제, 난이도가 높겠죠? 그죠? 난이도 높은 문제, 그 다음 플러스에서 이때 아마 저희가 가맹거래사가 먼저 실시되니까 가맹거래사 25년도 기출 다 처리해줘요. 실전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면서. 그쵸?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여기 하면 이제 뭐 해야 돼? 실전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준비, 예습할 때 뭐 하는 거다? 내가 준비해놓은 요 책, 내가 다 정리해놓은 요 책으로 예습 싹 하고 와가지고 실전처럼 뭐 하는 거야? 강의 시간에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기 맞춰서 해설 듣고, 강평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다시 복습하면서 여기 추가된 문제들 뭐 하는 거다? 추가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꽈락이 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쫙 다 따라오고 나면 이제 뭐 한다? 4데이즈. 이것만 자꾸 듣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나는 책임이 있지. 이것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이거 너무 놀부심보다. 그치? 아니,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지? 요거 하나 듣고? 그래서 놀부심보야, 놀부심보.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이것만 듣고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죠? 되게 못됐지, 그치? 못됐지만, 아니야. 난 내 학생들이 너무 노력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치? 좋은 결과를 받는 게 정의지. 그쵸? 그래서 이것만 듣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와, 미친 듯이 했다, 1차를. 하고 나면 얘는 이제 뭐냐면 거의 최종 정리인데, 이때는 최종 정리예요. 재본 교재 다 따로 나가고, 이 재본 교재는 제가 전부 다 단권화를 해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서 여기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모든 테마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이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회독하면 될 정도로 정리는 다 해줘요. 그래서 올해도 4데이즈 때 뭐 적중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 적중률 좀 그지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그죠?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죠? 운이 좋았어.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신발이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최선은 다할 거지만, 그래서 이 교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4데이즈 마지막 최종 교재가 자기는 너무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이쯤 되면 경영지도사가 다 이제 시험을 시행하고 끝났을 때라, 이때 또 뭐를 정리해준다? 경영지도사 25년도 기출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니까 애들이 막 그냥 80점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 경영학개론은 원점으로 평균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 전환돼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잘 보게 되면 표준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올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못 보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큼 선생님들이 이 정도로 막 해주기 때문에 투머치로 해주면 해줬지 절대 부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는 요대로 그냥 다 따라오고, 아, 난 요렇게 가야겠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기억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에 맞춰서 2차 계획을 세워야지. 응? 2차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안 그러면 잘 가다가 이제 여기 잘 GS 연기 잘 듣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1차 때문에 쫄려서 안 되겠어요. 갑자기 2차를 다 접어. 1차에 막 올인을 해. 그럼 1차를 붙었어.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어떻게 손댈 거냐고. 손댈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1차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고 2차의 공부량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계산을 좀 해놔야 돼, 이제부터.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이게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1년 만에 끝내는 공부가 되는 거고, 2년 만에 끝내는 것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3년 차에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끝내고 싶으면 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 거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안 되죠? 실행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얼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지금 여기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강의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경영학개론은 보통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이 경영활동은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하나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얘는 수많은 하위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하위 활동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구매, 생산, 그죠?
구매 어디 가서 구매 생산운영 관리 있구나.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아니면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하위 활동들이 모두 다 뭐가 된다? 경영활동의 일환이 되는 거고 각 하위 활동별로 이렇게 섹션이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론입니다. 이 수많은 경영학의 영역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얕은 수준으로 전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론의 개념이겠죠? 이건데 그럼 경영학 개론은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보면 여기 서론 저희 목차 순서대로 제가 해놨어요. 전략경영, 경영조직론, 인적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재무회계 이런 활동으로 쭉 나뉘고 여기 뭐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쫙 나뉘고 얘는 2차 대상이 되는 영역과 1차 시험에만 이제 출제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크게 이렇게 양분이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지금 GS 연기 들어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학개론을 통해서 인사나 경조 같은 걸 한번 쫙 리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는 동차하시려면 제가 원래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선택 과목은 원하는 거 해라. 뭘 하든 후회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라 막 이러는데 경영학개론을 조금 양을 덜으시려면 경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경영학 개론에서도 이런 경영조직론, 인사관리 요 문제의 난이도가 1차 수준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왕 그냥 좀 동차로 합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공부량을 줄여야 되니까 경조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 이제부터는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랬는데 뭘 하든 후회하니까 그냥 원하는 거 하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1차 때문에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경조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2차하고 중복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차에서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야.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갈 때는 워크북 자료로 이렇게 2차 답안 작성 방법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워크북 보시면 이렇게 나갔을 거야. 1차 시험용 복습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쭉 요 내용들을 읽고 요거를 쫙 읽고 이거 무슨 이론이네. 여기 이론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요. 테일러라는 학자 이름,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이론의 이름. 그치? 요런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 키워드가. 이게 키워드가 없으면 이제는 객관식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점점 길어집니다. 지문이 길어지고 지문을 교묘하게 바뀌기 때문에 키워드라는 중심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딱 그 키워드에 무게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긴 지문들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빠르게 정답을 못 골라요. 그래서 이제 단어, 키워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용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거 무슨 이론이네? 이름 명칭. 그 다음에 여기 쫙 읽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네? 라고 해서 이제 단어. 이렇게 단어 위주로 딱딱딱딱 기억해서 이제 써보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1차 딱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용 복습 자료라고 하는 게 연달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냐? 2차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미 지나서 넘어서야 돼. 뭐 해야 돼? 쭉 서술해야 돼요. 얘가 지금 뭐뭐뭐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거 쫙 딱 공부하면서 여기 다 읽고 단어 채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다 읽으면서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을 할 때는 이 이론의 이 내용을 쓸 때는 요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체크하면서 요 1차 복습 자료를 쫙 이제 학습하는 거거든요. 하고 나면 다시 이거를 쭉 보면서 목차랑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한번 해봐. 암기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목차랑 키워드 중심으로 내 문장을 쓰는 거예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려고 하시면 앞으로의 수험 생활이 매우 고달퍼지십니다. 암기를 잘 하시려면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험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들이 정확하게 현출되는 거에서부터 암기가 시작되는 거라 좀 공부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대학생분들도 좀 있으실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라떼랑 또 다르더라이? 라떼는, 그죠? 라떼는 어떻게 했냐면, 이상적인 모범 답안을 만들어. 그 다음 이걸 달달달 외워서 똑같이 쓰고 나왔어.
이 정도로 안 했어요? 응? 이 정도 다 했잖아. 그죠? 자, 이 정도로 다 해, 그죠? 응, 나 학점 좀 좋아.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로 다 해야지. 난, 장학생, 한진 장학생이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외우고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 이상적 답안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외우고 나온 이유가, 저희는 그래도 PT 자료로 보던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는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나가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나올 만한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이상적 모범 답안을 딱 요약해서 만들고 그걸 달달 외워서 똑같이 쓰고 나오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이제 무슨 세대냐? PT 세대야. 그래서 책 안 보잖아. 교수님 책 안 봐요. 다 PT 자료 뽑아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절대적인 양 자체가 되게 적은 거에 익숙한 세대예요. 양이 적으니까 그거 외우는 건 누워서 껌먹기야. 아, 껌 먹으면 목에 걸리나요? 그냥 누워 있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 공부로 넘어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엄청난 텍스트에 막 치여가지고 막 봐야 되니까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도 모르겠고 야이씨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글자를 읽다가 자꾸 딴 생각으로 빠지게 되고 요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을 좀 하시려면 자꾸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키워드 찾아야 돼 키워드 찾아야 돼 키워드 찾아야 돼 이러면서 읽으시면 조금 집중도 올라가고 그 다음 뭐 한다? 요 키워드 중심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 대상을 삼으면 양이 줄어요. 자꾸 그 습관을 지금 1차 경영학개론 하실 때부터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법학 공부도 경영학 공부도 다 수월해지실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래요. 저한테 공부 방법 때문에 도움받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 2차 시험과 중복되는 영역들은 좀 2차 대비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차 대비만 하냐? 그럼 안 되지. 자, 1차 대비도 해드려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문제풀이를 잘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들, 모든 이 기출문제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게 오답 지문이고 대체 이 오답 지문이 왜 오답인 거냐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얘는 정답 지문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지금 이게 전체 문제은행이죠. 계속 모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서는 이게 계속 나오네? 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강약 조절. 여기는 봐야 돼. 아, 여기는 잘 안 나오니까, 아, 여기는 버려도 될 것 같아. 이런 강약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양이 점점 주는 거예요. 수험 공부는 정말 반복 해독을 통해서 양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문제를 쫙 풀고 나서, 내가 여러분 이거 객관식 이 1차 수업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막 풀고 답을 맞춰. 어이씨 맞았다. 어이씨 틀렸네? 어이씨 정답이 뭐야? 어이씨 이거였어? 아 이거구나. 이렇게 막 넘어가. 이건 공부가 아니야. 채점이야 그냥. 그렇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꾸 제가 분명히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문제를 보고 이 지문에 어디가 틀렸다. 여기는 이것 때문에 맞는 말이지.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지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오답 지문이고 이게 정답 지문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일단 기본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워크북이 이제부터 나가잖아요. 매회 나가요. 그죠?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었죠? 그죠? 자, 감성적인 워크북 표시였어요. 자, 이 컬러가 표현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요런 컬러 좋아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요런 컬러 좋아요. 자, 보시면. 그래서 경영학개론 워크북인데, 워크북은 일단 첫 번째로 요게 나가요. 기본 문제, 심화 문제다. 라고 해서, 너무 두껍잖아, 지금. 응? 너무너무 두꺼워서, 여러분 막 미쳐버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입문자들한테 막 이렇게 많은 양을 때려박으면, 어우씨, 난 노무사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내년은 포기를 못해. 왜? 이런 말, 그치. 공개 강의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가 가장 우아한 말일까? 꼬라박은 돈? 뭐라 그래? 매몰 비용. 그치? 그치? 매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포기를 못해. 근데 이번엔 뭐 한다? 씨, 한 달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접어버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입문자들을 놀래키지 말자. 그래서 제가 좀 줄여야 되니까,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기본 문제다라고 하는 건, 요건 정말 난이도가 쉽고, 요건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뭐 수업 시간에 같이 풀든 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심화 문제다라고 해서 요러한 문제가 요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요렇게 제가 늘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복습을 하실 때 요 정도 문제들은 다 기본적으로 푸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해야 된다? 혼자서 한번 풀어보면서 응용 적용을 해야 돼. 자,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올해죠? 올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1차를.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떨어졌냐면 헌동차.
용어 좀 알아? 용어? 용어, 그 고시 용어, 그지? 저 용어 정리해야 돼요. 저도 아기 낳고 맘카페 처음 들어갔는데 용어를 몰라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게시글들을. 자, 그래서 어씨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당황을 했던 그 시기가 있어서 용어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시죠? 동차는 뭐예요? 동차는 1차하고 2차를 한 해에 끝내는 거야. 그지? 처음 공부를 시작한 한 해에 1, 2차를 한꺼번에 끝냈어. 그럼 동차 합격 막 이러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유예 합격. 이건 뭐냐면 작년에 1차를 붙었고 올해는 2차만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헌동차는 이제 뭐겠어? 이제 3년 차인 거야. 그래서 2차가 떨어져가지고 이 3년 차 되던 해에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이제 합격을 한 거지. 그죠? 헌유에는 뭐겠어? 헌유에는 그치? 1차 붙고 여기서 2차 떨어져서 2차로 4년 차 하는 거야.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작년에 1차에서 많이 떨어졌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여기에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게? 하던 가다로 하다가. 하던 방식으로 자기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자기 1차 하던 방식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무수수 떨어졌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다.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헌동차분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이제 헌동차니까 좀 알잖아. 2차 때도 나랑 같이 하고 상담을 왔어. 상담을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근데 조금 들어봐봐. 자기는 이제 기본 강의는 안 들었고 기출문제집만 풀었고 4데이즈도 안 들었대. 왜냐면 너무 시간이 없었대.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었대. 2차만 하다 보니까. 1차는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4데이즈를 안 들었는데 4데이즈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진짜 저도 약간 찍고 놀랐어요. 시험 문제 보자마자 미쳤나봐 나 이거 맞췄어 막 이러면서 그죠? 저도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맞추기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공치사 조금만 할게. 그런 경영정보 시스템 용어 이런 거 맞추는 거 좀 어려운데 제가 요즘에 자꾸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엣지 컴퓨팅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이런 데에서 그죠? 엣지 컴퓨팅 내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라인 조직, 라인 스텝 조직 이것도 냈었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애들은 맞춘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4데이즈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엣지 컴퓨팅인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찍어가지고 다 맞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분은 4데이즈도 안 듣고 하니까 다 처음 보는 문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고민 상담이 이거야. 대체 경영학개론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거 엣지 컴퓨팅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면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집도 풀고 다른 선생님 문제집 뭐 몇 천재 되는 것도 풀고 다 풀면 될까요? 이게 고민인 거야. 벌써 문제가 그지? 엄청 그죠? 문제가 있어. 뭐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뭐냐면 기본 문제나 심화 문제다라고 하는 거 요만큼만 풀어도 요거 가지고 자꾸 응용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뭐다? 풀이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들은 철저하게 지문 분석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기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거구나. 문제를 풀 때 이런 양식은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걸 숙지해야지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고득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다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가지고 이 문제들만은 지문 해석을 좀 하자. 특히 요 심화 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제가 안 나온 부분들, 이런 문제들 위주로 좀 골라냈어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온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어요? OX도 있어요. 그래서 OX까지 하면 지금 2차도 1차도 지금 골고루 대비하는 걸로 올해는 좀 회차 늘리면서 제가 조금 충분히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학습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뭐 내년 가서 생각해봐. 그렇죠? 오늘 뭐 내년 할 고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잘 정리하고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책 정리를 쭉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 책 정리를 잘 해놔야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 정리해놓은 책을 빨리빨리 보면서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책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 무지하게 두껍죠? 근데 제가 여러분 분설할 거를 조금 대비해서 좀 편을 짰어요. 분설을 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보통 다 막 그죠? 제본에서 막 다니고 너무 무거우니까 막 이러시거든요. 아니면 뭐 PDF를 따서 막 다니시고 하더라고. 근데 뭐 PDF 따는 거야 뭐 저기 돈 내고 이렇게 복사해서 PDF 뭐 해준다며, 그죠? 괜찮은데 그걸 돈 받고 파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안 돼요. 그거는 좀 안 된대요. 그죠? 안 되고, 안 돼요. 약간 제가 맨날 물어봐,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를 왜 본인이 돈을 받냐? 내가 책 쓰는데 대체 뭐 커피 한 잔 사줬냐? 그죠? 대체 내가 책 쓰는데, 아니, 뭐를 도와줬길래 그 이익을 분배해 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아무튼, 한 번 이제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는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제대로 소송 걸리셨어요. 고소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서도 한 분이 걸리셔가지고, 그쵸? 그 선생님께서 이제 고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이제 쫄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 너무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럼 내가 너 고소는 안 할 테니까, 너가 지금 PDF 딴 모든 선생님들한테 가서 다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도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자비롭지 않아. 나는 못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합법의 연진이야. 그죠? 내가 합격여판의 연진이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봐줘. 그죠? 그래서 저는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마요. 책 정리를 이제부터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권하는 거 적극 추천해요. 분권을 하면 내용편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느냐? 문제편이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답을 다 빼놨어요. 저희가 페이지 수를 줄이려고 노력했거든요.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책값이 올라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가 책값, 저희 출판사도 그러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책값을 낮추려고 되게 노력하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공부하신 분들 꽤 많아요. 직장인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값 뭐 이런 거 힘을 합쳐서 낮춰보자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정답이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정답이 보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출판사 그 부장님한테 정답이 보여서 문제를 못 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정답을 따로 뒤로 다 빼자. 그래서 정답을 다 뒤로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냥 쫙 찢어가지고 그냥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출판사 홈페이지 이런데 다 올라가 있어, 파일로. 그거랑 두 문자 자료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카페에도 이제 오늘 올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돼 있으니까 정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다라고 하는 요 편을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거를 이제 뭘로 삼는다? 단거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 이게 뭐가 된다? 이 내용편이 단거나 기준이 돼야 돼. 단거나가 뭐예요? 알고 있잖아. 그쵸?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자료를 많이 이제 접하게 돼요. 지금 2차 책 본 적 있어? 서점에서? 막 노동법 책도 이만하고 막, 그지? 경조책 이만하고 막, 난리 나잖아. 책 보면. 와, 씨, 이걸 언제 봐? 막, 이걸 다 어떻게 외우지?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 책이 다 끝이 아니야. 그 책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사례집. 그 책에 이제 각종 모의고사 자료. 해가지고, 한 과목만 뭐 한 1년 동안 뭐 2차 공부량 한번 뭐 쌓아보면은 뭐 이 정도는 나올걸? 한 과목에? 그쵸? 이 정도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양이 많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기본서 받다가, 그러니까 강사님 책들 수험서라고 할게요. 수험서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 받다가, 나온 자료들 받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걸 경영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변환 비용이 발생한다래. 그치? 왜냐면, 이 책을 다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지금 내가 수험서 그 양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사례집을 봤더니 사례집은 뭔가 양식이 다르게 써있지. 그럼 다시 이 양식에 적응하는데 시간 낭비가 돼. 그리고 다시 집중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들죠.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의 책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각종 자료들을 다 뭐한다? 합쳐야 돼요. 합쳐서 중복되는 건 빼고 이거는 좀 더 잘 정리가 돼 있네. 그럼 이걸로 대체하거나, 그지?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없는 거는 뭐 한다? 추가를 하든가.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여기에 합쳐놔야 돼. 이걸 단권화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쫙 합쳐놓으면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계속 보는 거야. 이것만 계속 보면 기동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반복 해독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이제 좋아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반복 해독을 하는 거다. 반복 해독을 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첫 번째, 빨리 본다. 한 번 봤던 거 두 번째 봤을 때 빨리 보고, 세 번째 봤을 때 더 빨리 보고. 그치? 왜냐면, 여기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지? 이게 이제 얼추 다 예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독을 하게 되면 일단 회독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다음 두 번째, 암기가 잘 돼요. 똑같은 대상을 놓고 계속 봐야 외워지는 거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요거 봤다 하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단거나 기준을 요 내용편으로 잡아서 여기에 이제부터 뭐 한다? 모든 걸 다 정리할 거다. 그럼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틀린 게 있어. 그러면 내용편을 열어봐야지. 이거 뭐지? 왜 틀렸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구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봤는데, 뭐야, 이거는 내용편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잔챙이 문제여가지고.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보니까 여기 해설 내용이 되게 괜찮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가 잘 돼 있는 해설인데? 그리고 해설 내용. 이런 것들을 쭉쭉쭉 다 어디다가? 여기다 옮겨야 돼. 그쵸? 옮겨서 나중에 내가 뭐 하루 전날 경영학개론을 뭐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딱 요것만 들고 보면 될 정도로. 그쵸? 요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뭐도 있겠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워크북 내용 중에서도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 다 옮기는 거야. 그쵸?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책을 이렇게 딱 단권화를 해놨어요. 단권화 해놓고 나면 이제부터 책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느냐. 가보면 책을 이렇게 가볼까?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밑줄을 쳐줘요.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줘. 그지?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른 색깔 펜으로 하세요. 형광펜 쓰지 마. 응? 형광 진짜 막 노란색, 막 초록색 그 눈 부신 거 있잖아. 쓰지 마세요. 그 무슨 자신감이야. 그 쓰지 마. 나중에 되면 와, 나 되게 이상한 데다 밑줄 다 쳐놨구나. 와, 이거 책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책 바꾸잖아요? 책 정리하는데 100년 걸려요. 아무리 한 번 봤던 책이어도 다시 정리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책 정리를 할 때부터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주는 것은 뭐 하냐면 색깔 볼펜으로 하세요. 요즘에 뭐 제트스트림 이런 비싼 펜 쓰잖아, 고시생들이. 왜 고시생들이 그런 비싼 펜 쓰냐면 그게 뭐가 안 생겨? 똥이 안 나와. 그치? 밑줄 치기 좋아서 그래. 왜냐 고시생은 밑줄이 핵심이야. 그래서 밑줄을 진짜 잘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색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에반데, 자, 너 좀 MG 같았어, 에바, 그죠? 자, 뭐 0.38mm나 아니면 0.5mm 같은 걸로 파란 색깔 뭐 이런 걸로 밑줄을 치세요. 됐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혼자 복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연필로 쳐. 연필로 나는 이 밑줄도 있어야 좀 이해가 돼. 이렇게 해서 연필로 이제 치는데 밑줄을 치는 기준은 뭘 것 같아요? 밑줄은 어디다 치는 것 같아? 그냥 막 다쳐? 다치면서 읽는 애도 있더라. 그치? 다치면 안 돼. 밑줄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밑줄의 목적은 잘 봐봐. 밑줄의 목적. 여기 책이 있으면 와 텍스트 미쳤다. 겁나 많아. 그죠? 법학이든 경영학이든 수험서 책은 한 페이지 보면 텍스트가 빡빡해.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한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에 밑줄 치는 거야. 뭐냐? 나는 이 문장을 보면 이 문단이 다 연상이 된다. 됐어? 이거를 치는 거야. 요렇게. 그럼 나중에 내가 이렇게 쫙 밑줄을 잘 치고 나면 나중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제목 보고 밑줄 친 것만 이렇게 읽어. 그럼 벌써 어떻게 돼? 텍스트 양이 줄어. 그래서 고시 공부는 밑줄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밑줄을 제대로 치겠어, 못 치겠어? 이상한 데다 막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필로 하라고. 나중 되면 다시 봤을 때 우와 미쳤다, 내가 여기다 밑줄을 쳤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워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됐죠? 그래서 이 밑줄들을 연필로 좀 치셔야 돼.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복습할 때 연필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뭐 한다? 목차랑 밑줄 친 것만 쭉쭉쭉쭉 읽으면서 내용이 연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됐어요? 요렇게 공부하셔야 고시 공부예요. 됐어? 안 그러면 양이 안 줄어요. 양을 줄이는 게 핵심이야. 고시는. 오케이? 그래서 제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막 수업 시간에 보잖아. 막 여기까지 보여. 막 그 노란색 형광펜. 그지? 오씨 눈부셔. 막 이런 느낌인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찍찍 치고 있다. 망한 거야. 그죠? 그 망한 거야. 나중에 그 책 어떻게 봐? 그 책 못 봐요. 난 오늘 하루만 산다. 막 이런 주의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미친 듯이 정리를 해놔야 언제 들어올 수 있어? 문풀 강의 때 뭐 할 수 있다? 요 단거나 교재를 싹 다 예습용으로 한번 보고 와서 시험 치고 복습하고 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 다 얘기했어. 그래서 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 전 싫은데요? 하지마. 뭐 싫은 거 뭐 어떻게 해. 내가 뭐 억지로 안 쳐놓고 뭐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난 얘기해줬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미친듯이 팁을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은 와닿지도 않아요. 시험이 너무 멀리 남아있고 에이 그럴 일 있겠어? 에이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언제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해주는 이 말들이 시험 전날 생각이 나요. 그죠?
그거는 우리 친구들 4년차, 그죠? 4년 공부하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해맑어. 요즘 애들은 선생님 여기서 우리 합격해보고 4년 다녔는데 뭐 이런 수료증 같은 거 안 줘요? 막 이러면서 그죠? 뭐 대학교도 4년 다녀야 졸업장 주는데 저희 여기 4년 다녔어요. 막 이러면서 해맑어. 요즘 애들은. 그 친구들이 늘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시험 전날에 내 목소리가 들린대. 그죠? 형광펜 이런 거 눈부신 거 쓰면 안 된다면서 형광펜 많이 쓰면 안 된다. 막 그 목소리가 막 들린대. 왜냐하면 하루 전날 일회독이 안 되니까. 밑줄만 잘 쳐놨으면 밑줄 위주로 딱딱딱 보고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제가 드린 이 팁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앞에 있는 민법책은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잘 정리해달라 그래. 그렇죠? 자, 끝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야. 오리엔테이션은 첫날엔 길어요. 왜?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실수하면 안 돼 이제부터. 앞으로 나랑 쭉쭉쭉쭉 나갈 건데 앞으로 14번이죠? 내일부터 가면 또 13번이죠? 13번 동안 실수하지 않고 그냥 쭉쭉 뭐라 해야 되냐 좀 능률적으로 나가려면 좀 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좀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볼까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다. 왜 끊냐면 이제 1회차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전체 공개.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쭉 공부 한번 해보죠. 됐죠? 좀 보시고 이제 좀 푹 쉬고 오세요. 그죠? 이제부터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푹 쉬고 오세요. 그죠? 10분 쉬겠습니다.